자,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저는 안 보이지만, 네, 저는 카메라를 보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BJ생까지 끝났는데, 사실 뭐 머리가 어수선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쵸? 뭐, 깔끔하게 정리된다면 거짓말이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임상 경험이 또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임상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또 제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원칙,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해보면은, 일단은 빈혈 환자가 왔을 때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재생성, 그렇죠. 재생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좀 더 프랙티컬하게 실전적으로 말씀드리면 듀레이션도 아주 중요해요. 빈혈이 만성적으로 있었는지 최근에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또 빈혈의 원인을 접근하는 것이 또 난이도가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급성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렇죠? 용혈이거나 출혈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 다음에 만성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그렇죠. 뭔가 골수 쪽의 문제일 가능성 아주 높아 보이고 아니면 이제 뭐 어떤 기저질환, 그렇죠? 만성 대사성 질환으로 기저질환이 있든가 뭐 이런 가능성이 높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고 항상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 두실 것은 기억해 두실 건 뭐냐면 재생성 아시겠죠? 재생성.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혈을 했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 그런 이제 그 투약 히스토리, 병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또 정확한 판단이 되겠죠. 자, 몇 케이스를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또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혈이 있네요. 그렇죠? 빈혈이 마드리트하게 있습니다. MCV는 65.5 이런 거 가지고서 그다음에 RDW는 좀 오른쪽으로 치우쳐지긴 했지만 그렇죠? 역시 뭔가 재생성 여기까지 지표를 봤을 때는 재생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네요. 다행히 이 장비는 시스맥스 장비로 재생성은 비교적 정확하게 계측이 되는 편입니다. 자, 레티큘로사이트 2.14%, 예, 레퍼런스 레인지보다 좀 높긴 하지만, 그쵸, 빈혈치고는 좀 약해 보이는 느낌이네요. 자, 절대치를 본다면은 어때요? 지금 이제, 이게 몇 개죠? 자, 10만 개, 뭐 이렇게 해서 쭉 레퍼런스 레인지 해놨는데 지금 54만 개. 빈혈 정도 치고는, 그쵸?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핸드폰을 꺼내서 한번 CRP 값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CRP, 따라란, 자, 볼까요? HCT가 16.7 나누기 45 곱하기 2.14 하면은 0.79 아쉽네요. 비재생 또는 불량 재생이 있네요. 불량 재생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또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병원에 내원한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뭐 최근 하루 이틀 내에 이런 식으로 이제 창백해져가지고 갑자기 뭐 피오줌도 싸서 뭐 내원을 했다든지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하고 그러지 않고 사실은 얘가 좀 오랜 동안 이런 상태였다. 그거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접근을 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네미아가 있습니다. 아네미아 있는데, 그쵸? MCV가 노말이다. 그러면은 크게 세 가지 디퍼런셜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비재생성, 그쵸? 비재생성. 자, 두 번째, 재생 전 단계. 다 기억나시죠? 시험 공부했으니까 재생 전 단계. 세 번째는 뭐예요? 재생인데 원래 MCV가 낮은 환자.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재생성이 잘 되면은 정확한 평가가 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는 그렇죠. 재생성이 불량하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만약에 좀 오래됐다 그러면 이제 비재생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듀레이션이 짧다 그러면은 재생 전 단계일 수도 있고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그 난해하고 좀 고급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이 장비에서는 IRF라고 해서 Immature Reticulocyte Fraction이라는 게 제공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망적혈구는 다 미성숙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미성숙한 거. 그러니까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자, 우리 평상시에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미성숙한 적혈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얘네들은 빈혈이 되면은 좀 라이프 스팬이 조금 길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엄밀하게는 재생성 평가의 지표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갓 만들어진 거. 그렇죠? 그래서 이 갓 만들어진 거가 포함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미성숙한 레티큘로사이트 프랙션에 들어가는 거고 이 장비에서는 요 LFR, MFR, HFR 이 세 가지 중에서 MFR하고 HFR이 되는 거예요. HFR
하이 플로레센스 레티큘로사이트 그래서 이 형광 염색을 했는데 그 신호가 강한 거, 그러니까 이제 미성숙한 적혈구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전공자들끼리 얘기할 때는 아주 미성미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이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불량 재생이면서도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IRF가 좀 증가가 됐다 그러면은 요거 왠지 재생 전 단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출혈이나 용혈 이런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자,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 도말표본을 이제 보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다 체크해보고. 자, 여기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어때요? 자, 이렇게 살짝 농염도 좀 보이고, 그쵸? 좀 농염은 아닌데 그냥 좀 등지 큰 애들도 보이고, 또 이렇게 보면 어때? 이런 거 센트로펠러가 없는 거 보여요? 네, 그죠. 농염적 혈구 같은 것들도 좀 보이고 그러네요. 그죠. 게다가 이거 뭐예요? 유액적 혈구도 보이고, 자, 여기 보니까 오발로사이트 보이지만, 뭐 여기서는 이제 일단 부상적 혈구가 더 의미가 있는 변화가 되겠죠. 재생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만약에 이 환자가 듀레이션이 좀 길다. 근데 이 경우는 좀 듀레이션이 길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미성숙한 적혈구 중에서 미성한 애들이 좀 반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빈혈이 시작된 지 최근일 것 같은 느낌이네요. 만약 만성이다 그러면 보통 이 IRF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경우에도, 근데 이제 만성인 경우에도, 지금 IRF 다 잊어버리시고, 이 도말표만 봤을 때는 만성인 경우에도 이런 픽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오발로사이트, 엘립토사이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또 스페로사이트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이 경우도 지금 스페로사이트로 생각할 만한 것들이, 그쵸? 여기저기서 관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환자는 일단 급성 듀레이션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히스토리 체킹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재생 전 단계인 IMH일 가능성이 높겠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역시 농염, 그렇죠? 농염, 덜 농염, 거의 농염, 그렇죠? 거의 농염이 아니고, 그렇죠? 거의 성숙한 적혈구 가까운. 그러면서 이 눈에 띄는 센트로펠러가 없는 그냥 고양이 적혈구 같은 이런 적혈구들이 눈에 띄게 증가되어 있네요, 그렇죠? 아시겠죠? 자, 이런 경우는 IMH인데 재생 전 단계인 이런 전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케이스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이 케이스에서 하나 또 생각할 게 뭐냐면, 다시 결과지 보시면, 혈수판이 뭐 레퍼런스 레인지보다 살짝 낮아요. 뭐 이 정도 우리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혈수판이 한 5만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혹시 임상 소견이 있는지도 보고,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문제 삼을 만한 건 안 되지만, 자, 도말표본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이제 또 인서트입니다. 인서트인데 여기도 보시면 혈수판에 무리가 이렇게 있고, 패드 에지, 도말표본의 패드 에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실습을 해보셨을 때인데, 자, 이 도말표본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끝부분을 이제 패드 에지라고 하는데, 이런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혈수판이 뭉쳐있는 경우는 덩어리져가지고 이렇게 관찰이 돼요. 그럼 이런 거는 뭐냐면 혈수판의 검사 오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혈수판 클럼핑이 있으면 이게 여기서 로스 되는 게 되게 많겠죠. 이런 건 카운트가 안 되니까. 이 환자는 실제 14만 2천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케이스도 볼까요? 말티즈네요. 말티즈. 자, 생일은 2011년. WBC가 낮네요. 상당히. 그렇죠.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가 아직 백혈구 공부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낮네요. 보통 이제 이 백혈구가 이렇게 낮은 경우에는 염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 말기이든지 아니면 아급성기라고 하죠. 그렇죠. 아급성기 살짝 낮았다가 올라가는 그 단계가 있는데 낮은 단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골수 원인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낮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맨 아래쪽에 가보면 또 뭐 특발성, 면역매개성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염두를 해두는 거고요. 자, RBC 보니까 어때요? 230만 마드리트한 빈혈이 있고 헤모글로빈, HST, MCV가 높네요. 그쵸? 높네. 재생이 되나? 네, MCH 25.1이네요. 일단 MCV가 높으면 당연히 그쵸? 혈구당 들어있는 평균 헤모글로빈의 양은 좀 높은 편이겠죠. 그러나 MCHC는 지극히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들어온다. 여기서 이제 RDW, CV 역시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CV 역시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RDWSD 역시 증가가 됐다. 자, 이 히스토그램 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한 68% 준위가 이제 MCV, RDW, CV가 된다. 그랬고, 20%가 이제 RDW, SD. 그래서 SD가 좀 더 민감한 건 있다 그랬죠. 혈소판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지금 백혈구 감소가 좀 심하다는 거. 또 하나 RBC가 빈혈이 마드리트하게 있는데 왠지 재생이 될 것 같은. 근데 이 장비에서는 재생 적혈구는 좀 그렇죠. 미성숙 적혈구는 검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도말표본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농염적혈구 증가증이 있는가 봐야 되는데, 농염적혈구, 글쎄, 보이나요? 그쵸? 요건 좀 농염인 것 같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농염적혈구 증가증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쵸? 그럼 이 환자가 지금 이제 MCV가 아까 이제 증가가 됐고, 그쵸? MCV 증가됐고, 그 다음에 RDW도 높은 편이긴 했는데, 그쵸? 요거는 뭔가 좀 다른 사연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좀 복잡해요. 항상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혹시 수혈 경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좀 체크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MCV, 특히 이 환자가 원래 MCV가 얼마였는지도 좀 체크해 볼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복잡한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요즘 그 유행하는 품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티풀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아시겠죠? 말티즈하고 푸들 교자. 건강하겠죠. 예. 자, 푸들 중에는 이제 MCV가 높은 애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교잡이 돼서 나온 아이들 중에도 MCV가 높은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환자는 지금 언뜻 봐도, 딱 봐도 어때요? 이게 좀 큰 적혈구들이 보이고 작은 적혈구들도 막 섞여 있어요. 그렇죠? 제 느낌은 왠지 수혈이 되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아마 뭔가 좀 만성적으로 좀 해결이 안 되는 빈혈인데, 아마 수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촉이 좀 느껴지네요. 자, 형태를 봤을 때는, 자, 이렇게 이제 엘립토사이트, 이런 게 좀 보이네요. 그렇죠? 엘립토사이트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데도 센트럴 펠러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렇게 엘립토사이트, 오발로사이트 이렇게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뭐 구성적별 같은 느낌의 셀도 뭐 없지는 않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있네요. 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여기도 뭐, 농염이긴 한데, 그쵸. 약간 오발로 사이드. 농염이 여기는 좀 한두 개씩 보이긴 하네요. 그쵸. 이렇게 엘립토사이트 이렇게 보입니다. 엘립토사이트 말고는 뭐 그 밖에는 그쵸. 자,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엘립토사이트.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그쵸. 자, 이렇게 치면은 이제 이 환자는 뭐냐면 이제 MCV가 증가가 되고 RDW도 증가가 되긴 했지만 재생에 의한 변화는 아니구나. 그렇죠? 농염적 결구증은 없기 때문에 이 환자는 지금 비재생성 빈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수혈 여부를 지금 체크는 해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래에게 MCV가 얼마였는가 이것도 의미가 있는 변화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환자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혈수판은 충분한데 근데 지금 보니까 뉴트로필도 낮죠. 그렇죠? 그럼 이런 환자들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환자에서는 이제 면역맥성 뉴트로페니아 플러스 IMHA. 근데 여기서 IMHA는 미성숙한 적혈구가 타겟팅이 되는 IMHA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 다른 디퍼렌셜로는 골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골수 섬유증 같은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등등, 그렇죠? 네. 그래서 최소한 이제 뭔가 좀 더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골수 생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뭐 영양성이라든지 혈분 부족이라든지 어떤 뭐 인과관계가 이제 증명이 되는 이런 빈혈이 아니라면은 이런 어떤 비특이적인 빈혈인 경우에는 사실 써볼 수 있는 약이 면역 억제 치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치료적 감별로 면역 억제 치료 한번 해보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약간 일종의 이제 불치성 빈혈인데 이런 케이스들이 점점점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다. 네. 또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캐스테이드 메일이고 2017년생이네요. 자, RBC 자, 흐릿하긴 한데 자, 빈혈이 마드리트하게 있네요. MCV 41.3 재생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RDW CV는 되게 높네요. 그렇죠? 34.7이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레티큘로사이트 값이 있기는 한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때요? 재생이 됩니까? 그쵸. 숫자가
6,800개밖에 안 되고, 그쵸. 퍼센트는 0.2%, 재생이 안 되는 마더리트한 빈혈이네요. 그쵸. 근데 MCV가 어마어마하게 높다. 그쵸. 아니, MCV가 아니고 RDW가 되게 높은 거네. 그렇죠. RDW가 높다. 볼까요? 자, WBC 14,900, 그 다음에 혈소판 25만 개,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일단 비재생성 빈혈이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변화는 RDW CV가 높다? 아하, 이거 좀 의외네요. 그렇죠? RDW CV가 높다. MCV는 41.3, 그냥 지극히 평균 값인데 RDW CV 값이 높다? 네, 한번 보고 싶네요. 자, 자. 여기서 이제 보실 건 뭐냐면 이게 이런 게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자, 이 환자는 지금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재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정리 안 되는 여러 가지 오만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뭐 병력도 체크해야 되고 임상 증상도 체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도말 표본상에서 최대한 얻는다면 뭐냐면 이 환자는 어떻게 이렇게 셀들이 이런 식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뭉쳐 있으면 뭐 이런 걸 보면은 마치 자발응집소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볼 때는 또 어때요? 연전 같은 게 많죠. 고양이는 글로불린 증가가 심한 경우에는 연전이 좀 심해서 마치 자발응집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요것이 셀라인에 희석을 해도 잘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계에 들어가서도 가끔은 큰 적혈구로 그냥 카운트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이것도 좀 생각을 그래서 RDW가 좀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CV는 또 그렇게 높지도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 좀, 네, 아직은 우리가 좀 시기상조인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 볼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자, 적혈구도 미성숙 적혈구가 중요하죠? 백혈구, 특히 호중구에서도 미성숙 적혈구, 밴드셀, 메타마일로사이트,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밴드셀. 우선 이제 호중구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핵이 이렇게 엽이 여기가 있습니다. 근데 밴드셀은 뭐냐면 말 그대로 밴드예요. 이렇게 밴드, 그러니까 한 군데도 이렇게 엽이 형성되지 않은 거. 요거보다 좀 더 강낭콩 모양인 키드니 모양인 핵을 갖는 거가 메타마일로사이트. 염증이 심할수록 이런 것이 나타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밴드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염증이 자, 그러니까 백혈구가 그렇게 그렇죠? 또 뚜렷하게 증가된 게 아닌데 벌써 이렇게 미성숙한 애들이 보인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빈혈이 매우 활발한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좀 딸리면은 그렇죠? 상황이 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골수가 반응을 해서 미성숙적혈을 많이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탈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상태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자, 다른 데도 보면 이런 것이 뭐냐면 바로 메타마일로사이트입니다. 메타마일로사이트, 그리고 밴드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제 한 가지 또는 뭐냐면 일단 이런 거 미성숙한 적혈구가 지금 WBC 토탈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핵 좌방 이동이 좀 뚜렷하게 있다 이런 거는 뭐냐면 염증이 있는데 좀 이유가 안 좋은 경우에 또는 염증이 아주 매우 활발한. 게다가 또 이 환자 보면은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좀 그렇죠. 이 미성숙 적혈구가 상당히 사이즈가 크긴 하네요. 그렇죠? 네, 자, 이런 거는 뭐 일종의 고양이에서는 이제 자이언트 뉴트로피이다 그래가지고 독성 변화 중에 하나 일종의 염증이 심한 경우에 성장 결함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좀 덩치가 큰 정상보다 덩치가 큰 백혈구가 나올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이제 고글로불린 혈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FLV 같은 이런 바이러스 감염증도 배제는 해야 되고 RDW가 증가가 된 건 아마 이렇게 좀 심한 연전에 의한 이런 연전 응집소 같이 보이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RDW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은 되고 재생은 없고 일단 염증은 활발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염증에 의한 속발성 빈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말표본을 꼼꼼히 따져보면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임상 소견도 봐야 되고 병력 정치도 해야 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쉽지 않지만 그냥 오세요 일단은. 네, 자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주에 있는 이제 코끼리 동물병원에서 있었던 케이스인데 뭐 이 데이터가 되게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게 만성 비재생성
불치성 빈혈인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8월 1일부터네요. 작년 8월 1일, RBC 300만, MCV는, 이 환자는 또 55였네요. 개였는데, RWCV는 그냥 저냥 하네요. 그렇죠. 별로 재생은 없어 보이는, 품종이 이제 RDW가 55이기 때문에, 혹시, 품종은 혹시 믹스이거나, 그렇죠. 뭐 진돗개나 뭐 이런 걸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빈혈이 이렇게 있었는데 수혈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수혈했는데 또 보니까 17일 왔을 때 또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1일 날 와서 이때 또 수혈해 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4일 날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바뀌어서 계속 이런 사이클이에요. 그 다음에 또 수혈을 해줬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떨어졌네요. 떨어지고 또 이제 수혈을 해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흐름을 봤을 때는 비재생성이고 만성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만성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약물이나 뭐, 이런 독성물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보통 보면 골수 쪽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골수 섬유증, 또 뭐, 크로닉 IMHA, PRCA,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환자 이제 도말표본에서 봤을 때는, 네, 가끔 이렇게 이제 오발로 사이트, 사실 골수종 문제일 때 이제 우리가 이 혈액학 쪽에서 좀 관심을 갖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오발로 사이트, 엘립토 사이트가 증가가 됐는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자, 이렇게 오발로 사이트, 엘립토 사이트 증가할 때, 뭐 이렇게 약간 구상적 혈 같은 것들도 소수 보일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그렇죠? 이렇게, 엘립토 사이트처럼 보이는 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에키노사이트이긴 하지만 그렇죠? 엘립토사이트인 거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 좀 길쭉한 것도 있고 뭐 이런데 가끔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런데도 자세히 보면은 또 놓치기 쉬운데 오발로사이트, 엘립토사이트가 여기저기서 관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문제로 마이로 파이브로시스를 포함해서 뭐 이렇게 골수 전구체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이런 빈혈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줬죠. 이 환자 골수 검사를 했습니다. 골수 검사해서 ME 레이쇼라는 게 뭐냐면 어, 그 적혈구계하고 비적혈구계가 이제 M이 되는 건데 비적혈구계하고 적혈구계의 레이쇼입니다. 그 미성숙한 세포들의 레이쇼를 봤는데 0.4대 1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적혈구계 쪽이 하이퍼플라지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이퍼플라지아. 근데 이 하이퍼플라지아의 특징은 뭐냐면은 네, 여기 보면 나오죠. 코멘트에 프리도미넌스 오브 에리트로이드 프리커서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주에서는 레티큘로사이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 판단하냐면 지금 레티큘로사이트는 안 보이는데 그 전 단계는 지금 증가가 돼 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레티큘로에서 뭔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렇죠? 레티큘로사이트가 면역 억제, 면역 매개성, 용혈성 빈혈에 타겟이 되어가지고 빈혈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크로닉 IMHA다.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진단이 됐다. 사실 오발로사이트는 게 보여가지고 혹시 우리 이제 마이엘로 파이브로시스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서는 생검 조직에서는 미니멀 에비던스,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의 없다. 그리고 excess iron store, 네, 그렇죠. 철분은 너무 과다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골수에서도 지금 아마 용혈이 혈관 뇌 용혈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소견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골수 검사를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뭔가 좀 스토리가 좀 나오게 되는. 그러나 역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치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치료법이 또 제시가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고양이도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비시니안, 산책하기 좋아하는 아비시니안 골수 검사했는데, 이 아래쪽 보시면, 만성적인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로 좌측 대퇴골 근위부에서 채취한 골수 슬라이드, 만성 재생불량 빈혈이네요. 자, 골수 한번 볼까요? 골수를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이게 메가캐리오사이트, 혈소판의 전구세포죠. 그렇죠? 전구세포. 좀 더 고배율로 갔을 때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딱 여기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진하게 아주 어둡게 염색되는 게 다 뭐냐면 대부분 이게 다 메타 루브리사이트 그러니까 뭐예요? NRBC들이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NRBC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NRBC 사이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세포질이 아주 파란색이 진하게 염색되는 게 뭐냐면
미성숙한 거의 루브리블라스트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셀들이고요.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인 뭐 루브리사이트, 뭐 프로루브리사이트 이런 게 증가됐고 이렇게 NRBC들이 눈에 띄게 증가가 된 것이 특징이다. 다음 슬라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이토플라즘이 약간 그레이시 또는 그레이 블루한 그렇죠. 이런 NRBC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그냥 탁 스캔했을 때 증거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케이스도 뭐냐면 고양이긴 한데 조금 전 케이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환자도 뭐냐면 크로닉 IMHA인데 레티큘로사이트가 면역 작용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비재생성 만성 빈혈이 발생한 케이스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골수검사 로컬에서 참 진행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네. 여러분들 선배입니다. 저쪽에 서울에 북악 이쪽에 있는 병원인데 아주 뭐 고양이 진료 열심히 하고 유명한 잘 되는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역시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요거는 이제 고양이 빈혈인데 우리가 고양이 빈혈을 제가 앞에서 제가 다뤄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재생성 빈혈을 하나를 좀 끌고 왔습니다. 자, RBC 볼까요? 네, 빈혈 마더리트 MCHC가 증가가 됐네요. 증가가 됐다. MCV는 뭐 그냥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고 RDWCV 그냥 전향. 자, 재생성 볼까요? 레티큘로사이트 136만 개, 상당한, 136만인가요? 네, 13만 6천이 되겠죠. 그렇죠. 13만 6천. 레티큘로사이트 3.4%. 자, 우리 CRP 한번 계산해 볼까요? CRP 계산해 보면은 17.4, 37 곱하기 3.40. 그러면 1.5 재생이 되네요. 그렇죠? 재생 빈혈입니다. 자, 여기서도 LFR, MFR, HFR 보면 돼. Immature Reticular Site Fraction 역시 어때요? 55.6%. 그 다음에 MFR보다도 HFR이 더 많이 증가가 됐죠. 그러니까 이 환자는 더더욱, 그쵸? 재생이 활발한 환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환자는 어땠냐면 HFR 한 20% 정도였죠. 그렇죠? 그래서 HFR, MFR 둘 다 합쳐서 한 50% 되긴 했는데, 그죠? 그때는 MFR하고 HFR이 좀 비슷했는데, 요거는 HFR이 더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환자도 좀 더 시간이 지나면 HFR이 더 증가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혈소파는 뭐 충분, WBC, no problem, 그렇죠? 모노사이트가 증가한 건 뭐냐면, 모노사이트는 비특이적인 염증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염증 있죠? 적혈구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도말 표본을 볼까요? 자, 이제 재생이 활발하니까 뭐예요? FLB도 검사해 봐야 되고, 마이코플라즈마 헤모펠리스, 그 다음에 뭐 산화 중독성 빈혈, 뭐 이런 거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일단 농염하죠. 그죠? 농염합니다. 농염하다. 그죠? 그 밖에는 뭐, 그쵸. 마이코플라즈마 보려면 좀 배율을 높여봐야 되는데, 하여튼 농염하다. 이렇게. 그쵸? 농염하다. 그 다음에는, 제가 아비시년이었죠. 사실, 개에서처럼 구상적 혈구를 우리가, 확진적으로 이렇게 딱 구별해내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마이코플라즈마, 그 다음에 FLB 감염증 배제가 됐다 그러면은, 둘 다 음성이다 그러면은 그냥 순전한, 고양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면역매개성, 용혈성 빈혈이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고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억나신가 모르겠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헤모필리스 감염인 경우에는, 파라세이테미아가 나타나지 않는 단계에서는, 그래도 빈혈이, 그쵸, 웩센 웨이닝으로 쭉쭉쭉쭉 낮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파라세이테미아가 있으면 급격히 낮아지고, 그렇죠? 사실 뭐 그런 단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헤모필리스 PCR에서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단계일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그냥 스테로이드만 쓰는 게 아니고 독시사이클린 같은 이런 항생제도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뭐 면역 매개성으로 이제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 독시도 한번 더 추가로 해서 해보는 거죠. PCR 검사도 이제 반복해서 해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많지 않은 케이스, 비재생성하고 재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뭐 이런 이제 증례들은 앞으로도 계속 수시로 기회가 되는 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개념이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자,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재생성, 그 다음에 듀레이션, 그 다음에 필요하면 여러 가지 수혈 경력 포함해서 이런 병력, 그렇죠? 임상 소견을 같이 고려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진단에 접근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